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일반적으로 현대인의 고질병, 디스크가 아닌가 의심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운동이 부족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긴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디스크는 그만큼 친숙한 질환이죠. 하지만 통증과 함께 마비가 느껴지신다면 척추 종양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라면서 뼈와 신경을 파괴하는 척추 종양, 위험한 종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우종윤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척추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가 이런 척추 질환을 왜 잘 알아둬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선생님? 네, 척추는 이제 사람 몸에 있어서 한 가운데 위치하고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니까 서서 다니기 때문에 동물과는 달리 신체의 균형을 맞춰주는 몸의 기둥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관절을 포함해서 척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쓰면서 점점점 나빠지는 사용하면 닳게 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네. 감기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뭐 저절로 낫고 좋아지고 이런 병이 아닙니다. 계속 사용함에 따라서 병이 진행되고 나빠지는 코스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통증도 심하게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렇게 오래 진행돼서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조금 일찍 병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진행을 예방하고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장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이 되고 또 조기에 병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예후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척추 질환에 좀 관심을 갖고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척추 질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도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은 그게 종류가 뭐 의학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리자면 너무 많고 그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힘든데 네네. 가장 흔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거 디스크 협착증, 이제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 속칭 디스크라고 불리는 네네.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착증의 일부이지만 협착증의 원인이 되는 척추 전방 전이증 이런 퇴행성 질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고령이 돼서 골다공증이 이런 대사성 질환, 골다공증 등이 진행이 되면서 비교적 가벼운 외상, 뭐 헛기침을 한다든지 대부분은 넘어지시면서 네. 그런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헛기침을 하거나 뭐 가벼운 물건을 드는 일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압박 골절 그런 병이 있고 그 외에 심한 외상에 의해서 골절, 탈구 그리고 이런 병이 생길 수 있으며 또 다른 퇴행성 질환의 일종으로는 뭐 후골인대 골화증, 강직성 척추염 같은 이런 질환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흔하진 않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척추 종양이나 또 세균 감염에 의한 감염성 질환, 척추 감염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척추 종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에 생기는 질환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말씀하신 대로 척추 종양인데요. 자, 먼저 척추 종양 어떤 병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종양이 척추에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척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뇌에서 신경이 시작되어서 몸 전체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신경들이 분지가 되기 위해서 거쳐가는 큰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장기인데 우리 몸을 지탱하는 척추뼈와 그 내부의 신경을 포함해서 그 안에 발생하는 모든 종양을 말합니다. 크게는 이제 원발성 척추 종양과 전이성 종양을 말할 수가 있는데 원발성 척추 종양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이제 기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척추 자체에서 생긴 척추 내부에 있는 뼈나 신경이나 신경막이나 이런 척추 내부의 구조물에서 처음 발생하는 종양을 말하고 그리고 전이성 종양이라는 것은 몸의 다른 장기에서 발생하는 악성암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암에서 암이 이제 점점점 활동성이 커지고 상태가 나빠지면서 뭐 피를 타고 간다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몸의 다른 부분으로 옮아가는데 그게 이제 하필 척추 쪽으로 왔을 경우에 전이성 척추 종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흔히 그 척추에는 뭐 종양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알고들 계셨는데 척추에도 이렇게 종양이 생길 수가 있는 거군요. 자, 그럼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척추 종양이 곧 암인 건가요, 선생님?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척추 종양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전이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전이성 종양이라는 것은 그 원인 자체가 악성암에 의해서 전이 된 생겨서 거니까. 넘어오는 네. 것이기 때문에 시발점이 악성이면 거기가 도착하는 종착점도 악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전이성 종양은 암이고 네. 원발성 종양은 양성으로 보면 될까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네. 척추 내부의 세포, 어떤 세포에 의해서 기인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세포에 빨리 자라는 속도 그리고 주변 조직으로 침윤하는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악성과 양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다만 원발성 종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악성보다는 양성이 더 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척추 종양 중에 전이성 종양은 암이고 원발성 종양은 악성일 수도 양성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이성 종양의 경우는 이제 다른 부위의 암이 전이되어 오는 건데 어떤 암이 좀 잘 전이가 될까요? 뭐 이론적으로는 모든 암이 척추 쪽으로 전이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중에서 특히 흔한 빈도가 잦은 것은 폐암과 그리고 여성분들 유방암, 남성 전립선암, 신장암, 간암 이런 5가지 종양에서 특히 척추 전이가 잘 발생합니다. 네, 그럼 그 원발암의 성격에 따라서 이 척추 종양의 양상도 좀 달라지는 건가요? 네, 당연히 원발암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척추 전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종양의 경우 또 혹은 전이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전제가 이미 있을 경우에 그런 전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암은 악성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척추 종양의 양상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게 뭐 악성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척추 종양이 생겼을 때 그 발생하는 위치나 이게 얼마나 큰 덩어리가 자라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경이 압박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 척추 종양의 악성도 그리고 증상을 나타내는 그 증상의 심각성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척추에 암이 생기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암의 분류를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 네네. 4기는 원발암의 발생 장소에서 멀리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 경우에 이미 전이가 생겼을 경우를 4기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사기네요. 생겼다면 이제 원발암이 말기에 속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왜 척추에 이렇게 전이가 잘 되는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전이라는 것은 몸의 어떤 경로를 따라서 원발 암세포가 몸의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 건데 네.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대부분은 혈행성입니다. 피를 타고 흘러가게 되고 뭐 혈행. 드물게 이제 임파선을 타고 전파가 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척추도 포함되는 것인데 척추 같은 경우에 이제 척추뼈가 혈액 공급이 매우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활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을 잘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주요 발생 부위도 좀 알아볼게요. 척추 종양이 생기는 그러니까 척추의 어느 부위에 주로 잘 생기나요? 이게 또 뭐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원발 부위가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척추 종양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전이성 종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이성 종양의 비율을 굳이 따져보자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흉추, 등뼈 쪽이고 그 다음이 요추, 마지막으로 경추. 그래서 전체 척추 종양 중에서 전이성 종양의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전체 척추 종양도 마찬가지로 흉추, 요추, 경추 순으로 빈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척추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데일리 건강 이제 키워드 확인해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척추 종양 대 척수 종양. 사실 이제 이름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시고 심지어 같은 질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두 질환 차이점이 뭘까요, 선생님? 네, 척추 종양이라는 것은 척추체 뼈를 포함해서 그 척추 내부에 지나가는 구조물 모두를 합쳐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생기는 종양을 말하는 것인데 척수 종양은 그 척추 내부를 지나가는 신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에 발생한 종양을 척수 종양, 신경막도 포함될 수가 있고 그런 신경 부분에 발생한 종양이 척수 종양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척수 종양이 척추 종양에 포함되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먼저 발병 부위인 이 척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척수는 무엇이고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척추 내부를 지나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머리에서 시작되는 신호를 몸 전체로 전달을 해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네, 몸에서 네. 발생한 여러 가지 통증이나 감각을 뇌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척수 종양에도 좀 여러 종류가 있다고요, 선생님? 예, 척수 종양이 이제 이렇게 뭐 자료에 보시다시피 크게 분류를 해서 요거 이제 어떤 세포에서 기인했느냐 여기에 대한 분류가 또 따로 있지만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경막 바깥쪽에 생기는 경막 외 종양, 경막 내부이지만 척수 신경 자체와는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 경막 내 척수 외 종양, 그리고 신경 척수 자체 내부에서 발생을 해서 척수 신경과 분간이 좀 어려운 믹스가 되어 있는 척수 내 종양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척수 종양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환은 어떤 걸까요? 가장 많은 종양의 종류는 경막에서 발생하는 수막종이 있고, 그리고 수막종. 신경에서 발생하게 되는 신경 다발에서 발생하는 신경 초종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한데 이 두 가지 질환 특징도 좀 알려주세요. 경막 특징이라고 할 때 두 종양이 모두 원발성 종양 중에서 양성 종양에 속합니다. 그런 양성 종양이긴 하지만 네. 크기가 아주 커졌을 때는 신경을 압박하면서 누르기 때문에 뭐 상지 하지 방사통이라든지 방사통. 마비 증상, 그리고 뭐 대소변 장애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이라고 안심할 건 아니네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척수 질환, 신경초종, 수막종 같은 종양 외에 또 생길 수 있는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종양 외에 종양과 우리가 MRI 검사, 이렇게 척수 종양을 보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수적인데 그런 검사를 했을 때 종양과 좀 헷갈릴 수 있는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질환 중에서는 횡단성 척추염, 그리고 척수 공동증 등이 있습니다. 좀 한글로 이야기를 공동증. 네. 한글로 이야기 드리자니까 좀 어려운데 네네, 이름이 어렵네요. 그렇다고 원어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횡단성 척추염이라는 것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 등 이런 이제 주로 감염성에 의해서 우리 척수 내에서 신경 내에서 면역 반응이 발생하면서 척수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염증으로 인해서 MRI를 검사를 해보면 신경 내부에 색깔이 이상하게 보이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큰 흉터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병변이 보이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발다리 저림 증상, 통증, 마비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 등이, 감각 이상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 공동증은 원래 신경과 경막 사이에 뇌수, 그러니까 물이 흐르게 되는데 그런 물이 지나가는 그 통로 외에 신경 내부에도 큰 구멍이 생겨서 뇌수가 차게 되는, 물이 차게 되는 병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점점점 커지면서 척수신경을 마찬가지로 손상시켜서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보통 척추나 척수에 생기는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화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척수 종양이 주로 발생하는 어떤 연령대, 뭐 성별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연구 결과로는 빈도상 50대에서 후반한다고 알려져 50대. 있고요. 그리고 수막종의 경우에는 여성에서 남성보다 호발하고, 그리고 신경초종은 반대로 남성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혹시 또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지가 궁금한데 고위험군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척수 종양 중에 한 종류에 속하는 신경섬유종 같은 경우에 일부는 유전적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이런 질환이 있을 경우에 그 후대로도 이렇게 질병이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척수 종양은 유전적 요인과 관련성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 같은 경우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전이성 종양, 암 같은 경우에는 유전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일반 악성 종양과 달리 흡연이나 음주 또는 식생활 습관 등과는 연관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또 의외네요. 네, 생활 습관과는 별다른 관련은 없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척추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데일리 건강, 이 척추 종양의 하위 개념인 척수 종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척추 종양의 증상. 자, 척추 종양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척추 종양뿐만 아니라 뭐 그 안에 포함되는 척수 종양까지 일반적으로 어떤 증상들을 좀 호소하실까요? 척추 종양의 위치,
어디에 생기느냐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척추뼈에 생겨서 단순하게 목, 허리, 등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가 담 들렸다고 하죠. 그냥 근육통 네네. 증상과 헷갈리게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혹은 신경관 내부에 생겨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서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팔다리 통증, 심한 경우에 마비 증상, 대소변 장애, 그리고 마비로 인한 보행 장애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뭐 디스크, 허리 네. 디스크, 목 디스크나 협착증 이런 질병에 의한 증상과 이제 분간이 힘들어서 오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척추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이 같다 보니까 디스크나 협착증과 증상 면에서 많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뭐 다리 등으로 다른 부위로 이렇게 증상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요추 허리에서 눌린 경우에 다리 증상이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디스크 신경이 눌리는 정도나 위치에 따라서 디스크 협착증으로 상당히 많이 오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오셨다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척추 많습니다. 종양이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제 앞서서 그 척추 종양은 요추 경추보다는 흉추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등통증을 좀 특징적인 증상으로 많이들 꼽으시더라고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등의 통증을 호소하시나요? 네, 뭐 등통증도 흔하게 호소를 하시는데 특히 척추 종양에 의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의심을 하기가 힘들기 왜 등이 때문에 아픈지, 네. 그렇습니다. 뭐 상하지 방사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흔하고 등에 생기는 경우에 마비나 대소변 장애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증 없이 그런 신경학적 증상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 신경외과 전문의 우종윤 원장님과 함께 이제 척추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앞서 척추 종양 종류, 원인 그리고 증상 등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척추 종양을 방치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선생님?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양이라는 게 혹이 우리 몸의 악성이라고 할지라도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어느 정도 이상 자라게 되면 그때부터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뭐 그대로 방치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점점점 자라게 되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신경이 망가지는 소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우선은 통증부터 나타나겠고 통증이나 감각 이상 등이 발생하겠고 점점점 신경 압박이 심해지게 되면 마비 증상 그리고 대소변 장애, 보행 장애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방치해둘 일이 아닌 거네요. 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될 때 척추 자체에 어떤 변형이 올 수도 있나요? 악성 종양의 경우에는 주변의 정상 조직을 점점점 침습하면서 병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척추의 변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악성 종양이 뼈에 가득 차 있는 경우에 이게 일반적인 뼈 구조물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꺼진다고 해야 되나요?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종양으로 인한 골절이 생겨서 그래서 척추체 모양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척추 종양의 치료법. 자, 이제 치료법 알아봐야겠죠. 어떤 치료를 적용하게 될까요? 네, 종양의 종류, 위치 이런 농담이 있죠. 따라서? 그때 달라요 이런 농담이 있는데 그렇군요. 그런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겠지만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 이제 통증이 아주 심하다든지 마비가 있다든지 이런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게 1차적인 치료의 방법입니다. 종양을 전체를 다 주변 신경으로부터 깨끗하게 도려내는 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전이성 종양의 경우, 원발성 종양이 아니라 전이성 종양의 경우에는 수술 물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한 이후에 세포 자체는 악성 세포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기존 원발암과 마찬가지로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술로 제거해내는 게 우선 기본이 돼야 하는 거네요. 자, 근데 수술 전에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수술 후에도 그 후유증은 남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 단순히 종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퇴행성 질환인 디스크나 협착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신경이 오랫동안 눌리는 경우, 신경 압박이 심하고 그 기간이 길었던 경우에는 신경 손상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뭐 수술을 받는다든지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도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좋겠지만 발생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해야지 후유 장애 발생 빈도가 줄어들고 그런 후유 장애의 지속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회복이 빠를 수가 있다. 네. 자, 그럼 수술 후에 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가 궁금한데요. 일상 복귀까지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까요? 대부분의 이제 척추 종양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할 때 뼈 구조물에 어느 정도 손상을 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신경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신경을 네. 돕고 보호하고 있는 뼈 구조물을 잘라내고 구멍을 내고 이런 술기를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뼈나 관절에 어느 정도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만 수술하고 나서 적어도 1개월 가량은 무리한 육체 활동은 삼가하시는 게 좋고 수술 후에 합병증이 특별히 없는 경우에는 뭐 1, 2주 정도면 가벼운 일상생활 복귀는 문제없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제거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확인이 될 수 있죠. 네. 양성으로 확인이 되더라도 재발의 가능성은 있는 거죠. 무조건 안 한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네. 적출 정도 전체를 완벽하게 제거를 했다 제거하느냐. 이러면 아무래도 재발 확률이 떨어지게 되지만 네. 아무리 양성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양성종양은 자라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올해 제거를 하면 10년 후에 다시 종양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양성 종양이 대부분이 그 원발성 척추 종양 같은 경우는 이 부위에 있다가 이거는 치료했는데 다른 부위에 생길 수는 있는 거죠? 척추 내부에 있어서는 신경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뇌수를 통해서 그런 세포가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어서 척추 내부에 있어서는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이성 종양이나 원발성 악성 암에 비해서는 그런 빈도는 훨씬 낮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부위에 재발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 예. 네. 자, 그럼 치료 후에 관리, 주의사항 이런 것도 좀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요. 척추 종양 치료 후에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할까요? 그런 치료 후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네. 이 종양의 종류가 워낙 많고 다양하고 그쵸. 거기에 또 따라서 치료법, 수술법 그리고 치료 후 관리법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무조건 이렇다 딱 하나를 놓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선 전이성 종양의 경우에는 원발암의 치료가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네. 처음 발생한 암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겠고 그 이후에 추가 그리고 또 척추 종양에 대한 치료, 수술적 치료 이런 이후에 추가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척추의 원발성 종양의 척추에서 생기는 원발성 종양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추가 치료 자체는 크게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추천하기로는 이제 의료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추천 지침이 있는데 네. 1년마다 한 번씩 전 척추 예를 들어서 허리에 생겼다고 하더라도 목뼈까지 포함하는 전체 척추 MRI를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보는 게 이제 재발을 일찍 발견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역시 정기 검진이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 자, 척추 종양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사실 척추에 생긴 암이라는 의미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의료기술 발전으로 암도 완치가 가는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찾고 적절히 잘 치료받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척추 종양에 대해서 알아본 데일리 건강 도움 말씀 주신 우종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